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놀란 가슴 진정 좀 시키셨을까요? 오늘 하루만 해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3%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 흐름 어떻게 다시 잡아가야 되는지,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배트맨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SOS 지금 구급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최충성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변동성이 굉장히 하방 압력이 강한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하고 종목에 대한 도움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요. 이렇게 시장이 또 아래로 힘이 강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으면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서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장중 내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시기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계속해서 시장 신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 쭉 해주실 예정인데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지, 포트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종목들로는 수익을 내기 좀 힘든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수익을 내면 좀 원활하게 지금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내일 장중에 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좀 도움 말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빨리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늘 시장 신중론에 대해서 계속 지수가 신고가를 갈 때마다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만 삼성전자 움직이는 가격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에게는 위기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시장이 낙폭을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기존에 이제 매수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가지고 계시던 신규 계좌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이 자리에 이제 금액을 몇백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이 자리는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가면서 금액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이 불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베팅을 좀 크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 자체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파이가 이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 언론이나 증권, 기관 들에 대해서 평소에는 이제 믿지 않으시는데 기사 이런 것들을 꼭 믿으시더라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좀 믿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3,000원 이상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전 지수 꺾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꺾였다가 반등하고 다시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이거는 지금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포트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바꿔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기존의 이제 투자 전략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기관의 영향을 오늘은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러한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많이 좀 급격하게 많이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는데, 일단 기관들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외국인 물량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 수급을 좀 많이 체크를 하시고 좀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신규 이제 계좌를 만드신 지 4월 달 정도에 만드신 분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에 대해서 조금 직면을 하신 게 처음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두시고, 이 기회가 왔을 때는 공포심에 빠지기보다는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잡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장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누군가에겐 위기이고 누군가에겐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었다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장이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대응 방법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분들에게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정말 넋놓고 내려가는 걸 보고만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 투자법을 공부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그런 내용이시라고요? 네, 일단은 종목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차트, 기술적인 기법 같은 건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차트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온다라고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물론 재료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함정에 빠지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할 거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살짝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재료가 없는 종목은 사실 없거든요. 각 기업은 거래소를 통과할 때 그런 재료들을 다 가지고 이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재료가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 투자자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는 면에서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거의 100에 99는 차트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시는 게 맞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나 종목을 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맥락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려운 내용들, 무거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관점을 바꿔보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점은 제가 기존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제 매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내가 가치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아니면 내가 주변에서 들었던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장 상황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시장이 이렇게 또 좋지 않으면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낙폭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같은 낙폭을 발생해도 저는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탄력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뭔가 눌리더라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매매를 하는데, 사실 이 탄력성이란 건 사실 시장에서 흐름을
추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며 세력들의 매수를 굉장히 잘 해놓은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관점을 바꿔보자.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느냐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을 사냐에 대해서 관점을 좀 바꿔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점을 항상 그 동전의 양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종목의 좋은 점만 보면 나쁜 점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제가 방송에서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식을 상승할 이유보다는 하락할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승할 이유는 뭐 어떤 기업이든 재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이유는 뭐 거의 다 있는데 중요한 건 하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차트든 재무제표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지워서 하락 리스크를 지우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니까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이유보다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많이 찾고 이것을 지우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료를 한 가지만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지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어쨌든 관점을 바꿔서 좀 종목을 잘 골라보자. 기존에 이제 종목을 만약에 잘 고르셨다면 아마 수익이 잘 나고 계실 거고 잘 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100에 99는 이런 경우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관점을 바꿔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인데 투자란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이 떨어지는데 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좀 복구하고 싶어서 굉장히 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투자는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뭐 10% 수익 내고 뭐 보름 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이 라고 이런 대응보다는 꾸준하게 유지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장은 매일매일 열리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매일 열리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뭔가 매매가 잘 되지 않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고 다음날 매매에서 뭐 10% 이상 수익을 내면 뭐 오늘 내일 5%씩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꾸준하게 유지를 하자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우리가 매매를 하루만 할 건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뭐 계속적으로 뭐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유지해 간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보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료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투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지금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냥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추세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물론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이렇게 갔다가 뭐 5% 수익을 내고 오겠어, 10% 수익을 내고 오겠어 라고 이제 기준점을 잡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때라도 전체적인 맥락, 뭐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계셔야 이런 것들이 뭐 흔들림이 중간에 나왔을 때 내가 단기적으로 가서 실패했을지언정 다시 스윙으로 끌고 와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좀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책을 읽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거 뭐 굉장히 시중에 뭐 나와 있는 제가 뭐 차트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 지표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책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아요.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 10살 때 그 도서관에 가서 거의 뭐 2,000가지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10살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에 관한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도 책을 어느 정도 봤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 주식 투자 책에서는 수익을 낼 정도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진 않아요.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너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뭐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이런 종목은 꼭 봐. 이런 종목은 뭐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이니까 피해.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맥락적인 요소 그리고 마인드, 관점 등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책을 보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책을 많이 보시다 보면 자신의 이제 성향과 맞는 그런 책을 사람을 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투자에서 성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심취해서 이 사람처럼 똑같이 따라해야지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멘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멘토, 멘티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편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잘 찾지 않고 매매를 그냥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매매가 힘든 거거든요. 기준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들을 보시다 보면 이 사람들을 뭐 따라 하다 보면 기준점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만약 이 관점이 맞으면 나는 이 기준에 따라서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을 좀 찾으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거의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기준점이 사실 없어서 이 종목이 흔들리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점만 잘 찾으시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사실상 어렵진 않아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제가 본 두 가지 책,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렌 버핏의 실전 주식 투자입니다. 이것도 가치 투자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마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좀 구하실 수 있다면 구해서 한번 보신다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 통신 관련, 통신주, 뭐 제조업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많이 발췌를 하고 제 투자 거기에 많이 좀 심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 모든 걸 동의하진 않지만 저에게 맞는 방향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실전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렌 버핏은 뭐 다 아시는 그런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래에셋 그냥 플러스 자사운용 그 책자 안내 책자였는데 저는 사실 주식을 입문할 때 이 소책자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거의 새끼 손톱만한 두께의 책인데 일단은 이 책에서 가치 투자의 관점을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가령 이제 스타벅스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릴 때 뭐 사람들은 스타벅스가 화랑하고 있으니까 스타벅스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가격 경쟁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통신, 제조 마찬가지이고 가격 경쟁 기업으로 가게 되면 뭐 스타벅스 주식, 뭐 다른 뭐 투썸플레이스나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초적으로 우유나 뭐 커피 같은 것들을 산다면 내가 오히려 경쟁업체가 많아지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좀 가치 투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가치 투자는 사실 이 사람이나 얘기하는 것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자신의 스타일이 다르죠. 물론 이 사람들과 저의 스타일도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전 사실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좀 읽어서 이제 소개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외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그런 전문가 아니면 뭐 투자자의 책들을 좀 많이 읽다 보시면 나에게 맞는, 내가 좀 따라할 수 있고 이런 매매는 나의 성격과 성향과 맞는다라는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차트에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사실상 주식은 차트보다 차트 밖에서 얻어가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차트를 매일 보시는 것보다 사실상 이게 거의 99% 내 투자를 좌우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고르는 법입니다. 최고의 주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멘토를 따라하는 이유, 누군가 최고라면 그 기업이든 뭐 회사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종목을 고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주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건데, 최고 주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삼성전자가 생각나실 거예요. 네, 삼성전자 물론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굉장히 뭐 성장도 많이 했고 주가도 거의 8,000원짜리, 예전에 2008년도 10월 8,000원짜리부터 뭐 62,800원, 물론 액면 분할을 해서 거의 몇백만 원에 갔던 종목이고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62,800원까지 고점짜리 달성을 하고 지금 또 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삼성전자처럼 그럼 올라가려는 그런 종목이나 기업을 발굴한다면 내가 최고의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의문을 한번 품어보시면 좋겠고, 자, 삼성전자라는 것은 지금 뭐 처음부터 아까 주가에서도 보셨지만 뭐 처음부터 몇십만 원, 몇백만 원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성장성, 예전에 삼성이라면은 사실상 뭐 예전에는 소니가 조금 더 잘 나갔었죠. 네, 가전제품 하면 집에 거의 소니, 뭐 골드스타, 금성 같은 것들, 삼성도 있을 텐데 예전에 그냥 가전제품만 팔던 회사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갤럭시나 핸드폰 이런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파이가 커지게 된 건데,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기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 같은 것들도 두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 꾸준하게 실적을 향상시켜온 기업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굉장히 꾸준하게 실적을 향상시켜 왔죠. 그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거고, 지금 당장에 이것도 좋지만 향후에도 실적 향상에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장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성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좋을 것이다 라는 기업은 당연히 좋은 기업이겠죠. 자, 그리고 10루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뭐 텐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즉 앞으로 성장 가능성, 수요와 공급이죠. 성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단순히 내가 좋아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종목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슈를 받지 못한다면 이런 수요와 공급에서 좀 이탈이 돼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기업은 성장할 수 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보고 투자를 하자.
이미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량주, 대형주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산업군에 내에서 이 종목, 기업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최대한 싸게 사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괜찮은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음 페이지,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6만 원에 산 사람, 4만 원에 산 사람, 5만 원에 산 사람 굉장히 이제 매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많이 나는데 어떠한 시점에서 내가 매수했냐에 따라서 이 기업은 나에게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 기업은 나에게 나쁜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좋은 기업은 아시겠지만 나에게 수익을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를 들어갔을지언정 손실만 보고 있다면 나에게는 전혀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살펴볼 텐데 모든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추천을 할지언정. 어쨌든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이미 성장 가치를 모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6만 원, 5만 원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이 파동에서 8천 원부터 6만 원까지 액면분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천 원부터 6만 원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모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선행 지표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오늘 강의는 이 빨간색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비싸다면 그것은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좋은 주식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기업이지만 내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비싸다면 아까 삼성전자 62,000원 가격대에 샀다면 그것은 물론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 좋은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싸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빨간색 부분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탑다운 방식,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굉장히 쉽죠. 위에서 아래로 큰 범위 내에서 뭐 경제, 산업, 거시경제에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호황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택을 한다. 뭐 환율도 생각을 하고 유가, 무역 정책 그리고 뭐 지금 북한 관련 이슈 뭐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작은 범위 내에서 범주에서 기업을 발굴한다. 뭐 4차 산업 관련군들이 움직일 것 같다면 이러한 종목들을 좀 투자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것이고 지금 로봇이 산업군들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려낸 다음에 지금 섹터군 그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서 대장이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것이 탑다운 전략이고 다운탑은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회사 자체 그 기업 자체를 본 다음에 호황 예상된 정보를 뭐 선택을 하는 건데 뭐 BPS, 퍼, 배당 성향, 수익성, 자산, 배당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이 잘 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경제 산업을 분석해서 적절한 기업을 발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거 두 개가 뭐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그러한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혼합을 해서 저는 뭐 탑다운을 쓴다,
다운탑을 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 쓰면 거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작은 관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좀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종목 고르는 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은 여기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운탑이나 탑다운에 대해서 그리고 차트 보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강의에 꼭꼭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내일 장중 내내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일 장중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장중 무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과 함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서서 강의하시다가 이제 겨우 한숨 돌리시면서 앉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위원님께 오늘 좀 더 특히 다른 날보다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네. 염색하셨죠, 위원님? 네,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나이는 노코멘트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남자의 나이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과 한층 젊어진 저희 위원님과 함께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오늘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렇게 밝게 시작을 했지만 오늘 시장 밝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밀린 이 지수 포인트에 비해서 공포감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제약주들이 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위원님, 오늘 업종과 종목 어떤 포인트에서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제약업종 관련해서는 최근에 오늘 많은 종목들이 사실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달성한 유나이티드 제약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좀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시장 자체 오늘 흐름도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면서 코로나 확산 뉴스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좀 상한가로 굳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오늘은 내가, 오늘은 너가 가라. 매일매일 좀 바뀌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나이티드 제약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조금 더 한번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고 일단은 상한가를 좀 어떻게 보면 점으로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고 네, 이런 차트를 저 처음 봤어요, 위원님. 네, 추가적으로
점 상한가 한 번 더 이제 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5만 원 이상 정도, 내일 뭐 상한가를 한 번 더 가준다면 뭐 6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뭐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뭐 기대감에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줄 때 좀 수익 실현 대응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 가격은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뭐 상한가에 간다면 6만 원 이상까지 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예상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뭐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열어두지 마시고 뭐 4만 원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자. 만약에 4만 원까지 열어두시기 싫으시면 오늘 저점 자리 4만 6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뭐 그 이상 이하로 떨어진다면 뭐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 확정 지어서 좀 많이 수익을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천천히 한번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업종과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 정말 신기한 차트입니다. 이제 많은 애청자분들이 지금 이런 주식은 또 처음 보네요라고 저와 같이 의견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상한가에 바로 직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위험한 종목도 있는 반면에 또 상한가 들어간 다른 종목들 중에 제약주도 오늘 특히 눈에 띄었잖아요, 위원님. 다른 좀 눈여겨볼 만한 제약주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신일제약과 신풍제약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신일제약이 뭐 상한가에 좀 달성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단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얘가 신일제약이 안 끝나서 이제 반등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지금 세력들 물량도 거의 다 정리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끌어올려줄 때 다시 뭐 6만 원, 8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올라가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만약에 손실권이시면 이렇게 끌어올려줄 때 좀 손실을 줄여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매수를 적절히 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조금씩 올려줄 때 정리해서 나오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풍제약도 같은 맥락이고, 일단 끌어올려주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주 중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해주셨네요. 신일과 신풍제약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계시다면 이 부분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까지 살펴봤으면요,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한다,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 최충성 위원님이 늘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방법을 좀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나요, 위원님 그러면? 네, 일단은 시장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투자를 하시던 그런 방법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추후에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 뭐 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를 어느 정도 따라가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런 걸 하시면서 좀 멀티로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차 산업 관련군들 지금 굉장히 많이 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꺼져서 쉬고 있다기보다는 추후에 상승은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예 쉬고 있는 것인가? 정말 추세가 이탈인가? 다만 장기적으로 얘네가 좀 추세를 이끌어가고 시장을 좀 반등을 강하게 이끌어올 그런 종목군들인데, 3월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3, 4월달 장에서 이제 상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4차 산업 관련군들입니다. 하락이 발생하고 다시 반등할 때는 이러한 4차 산업 관련군들이 상승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주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4차 산업 관련군들이 10,000원대 이하의 이제 주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도 뭐 지금 10만 원을 가고 뭐 몇십만 원을 가고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몇만 원, 몇천 원부터 시작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트 교체나 추후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 자체 상승 후에 좀 눌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지키는 것은 기존에 상승을 이끌어왔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시장 봤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충격을 완화할 만한 방법들을 강구해놓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듣다 보면 위원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가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가 강세이기 때문에 일단 네. 제약주를 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추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지만 좀 저점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추세를 많이 받고 세력들이 매수를 충분히 했음에도 지금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종목들을 잘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동제약 뭐 매수 구간이 14,100원 구간 오늘 종가 구간 그리고 살짝 흔들어 준다면 13,250원 정도 저 밴드 구간 안에서 움직일 텐데 일단 지금 삼각형 추세 수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기법 강의 저번에 해드렸던 거 1기법을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이 지금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 다소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 지그재그 형태로 좀 흘러가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자. 목표 가격은 뭐 상단 15,000원 구간을 박스 구간을 넘어서 좀 진입을 해준다면 짧게는 16,000원 구간까지 보셔도 되고 최종적으로는 18,000원 이상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12,000원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좀 잡아보시자라고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 경동제약이었습니다. 차트에서 좀 아이디어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8,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경동제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 경동제약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 보유 종목을 위원님께 살짝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이 절대 저의 사심이 아닙니다. 체시스 여쭤보시더라고요. 지금 뭐 마이너스 8% 지금 손실 중이라서 걱정이라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이 좀 겹쳐서 일단 체시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체시스 관련해서는 지금 뭐 매집도 충분히 돼 있고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가려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살짝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시작점은 사실 체시스였고 네, 지금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천천히 끌어가고 오히려 돌아가면 더 강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겁내시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자. 그러니까 박스권 여기 3,500원을 지금 못 넘고 계속적으로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얘가 지금 갈 자리인데 시장 자체가 코로나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쪽으로 자꾸 수급이 쏠리면서 이제 못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수급상 자금이 이동되는 방향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단으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자금 수급에서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서 뭐 상한가에 달성을 못할 거라 판단이 든다면 조금 하단으로 돌아가서 아예 물량을 더 많이 잡자라고 이제 해서 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차트를 바라보시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력이다라고 하시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충분히 추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바로 하지 마시고 물량을 비중이 적으시다면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사심을 가득 담아서 우리 애청자님들 종목 지금 하나씩 여쭤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많은 분들 또 갖고 계시죠. 내일 방탄소년단 컴백 이슈를 가지고 있는 DPC입니다.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DPC 갖고 있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DPC 관련해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컴백에 대해서 이슈의 움직이기는 지금 주가 상승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저점 구간 3,645원부터 거의 21,000원 정도까지 거의 6배가 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방탄소년단 컴백했다, 뭐 갑자기 상한가로 달성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무난무난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상장, 빅히트 상장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있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엔터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 해서도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슈가 있죠. 네,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사실 사실 때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내가 얼마를 수익을 봐야지라기보다는 내가 뭐 상장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편히 천천히 보시면 뭐 손해 볼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많이 꺾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 지지 라인을 딱 지켜주고 뭐 차트를 거의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은 매집도 잘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면에서 좀 좋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신용잔고 비율의 증가할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수가 만약에 꺾인다면 조금 따라서 좀 공포감을 가진다면 따라서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주시고,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 수익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셨다가,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네.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 같은 경우는 상장까지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락을 반복하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매매 팁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베스트 공략주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주셨던 게 RF텍입니다. RF텍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이미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떠세요? 네, 일단은 기존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11,550원 딱 터치를 했습니다. 그 5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550원 정도 이제 터치를 하고 매수가 구간, 네, 그 종가 구간에서요. 구간, 네. 구간에서 살짝 떠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아마 꼬리를 다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13,000원 이상 상승 돌파를 했고, 뭐 추가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계속적으로 뭐 무료 오픈 카톡박이나 아니면 오전에 전화 연결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8,200원 자리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눌림 구간마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뭐 지금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후에 좀 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 뭐 다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다만 기존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자리이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뭐 매수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11,000원, 12,000원 정도를 좀 넘겨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좀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하시고,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 지금 자리 이탈 나면은 어느 정도 손절 대응 하셨다가 추세가 이탈이 되는지 아니면 지지 반등을 해주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런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략해 보신 분들은 이번 주에 RF덱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후 매매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베스트 공략주를 한 번 더 보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내일장 많은 분들이 더 하락할까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걱정도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장 대응 전략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물론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증시가 지금 당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사실상 거의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이니만큼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와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